안녕하세요. 만약 로봇한테 샌드위치 좀 만들어줄래? 했는데 그냥 뭐 인터넷 레시피 읽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집 주방을 한번 쓱 둘러보고 냉장고 안까지 딱 확인해서 안에 식빵이랑 토마토 있네요. 양상추도 있고요.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실행 계획을 세운다면 와, 진짜 편리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 바로 이런 현실 감각이 뛰어난 로봇을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Embodied Task Planning with Large Language Models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진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냥 뭐 텍스트 속에서만 똑똑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서 진짜 눈치껏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걸 이제 현실에 발을 딛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LLM의 똑똑함을 실제 로봇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그 과정.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이랑 또 해결책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주변 환경에 진짜 뭐가 있는지 보고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는가. 타파라는 에이전트인데요. 이 타파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기존 LLM의 한계점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들은 뭐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GPT 같은 LLM들 보면 와, 진짜 모르는 게 없잖아요. 거의 척척 박사 수준인데 근데 얘들을 실제 로봇 몸체에 딱 넣어서 자, 이제 움직여봐 하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랄까 이론은 빠삭한데 실제 현장 경험은 전혀 없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요. 이 LLM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로봇의 그 주변 환경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지식만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방 안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뭘 하라고 시킨다든지 네, 좀 황당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논문에 아주 직관적인 예시가 있었죠. 그 와인 얘기요. 네, 맞아요. 와인 좀 따라줘라고 지시하면 LLM은 병에서 와인을 유리잔에 따르세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답할 수 있어요. 지식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 방에 유리잔은 없고 머그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요. 그럼 계획 자체가 실패네요. 실행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병에서 머그잔에 와인을 따르세요. 이게 맞는 계획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LLM이 생성하는 계획을 실제 물리 환경에 접지, 그라운딩 시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론만 알면 안 되고 현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접지 문제, LLM의 그 똑똑함을 현실에 발붙이게 하는 거, 이걸 해결하라고 나온 게 바로 타파라고 하셨죠? 네, 타파. 타스크 플래닝 에이전트의 약자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LLM에게 눈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시각인식 기능하고 LLM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지금 진짜로 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물건 목록을 LLM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로봇이 본 걸 LLM한테 전달한다. 네. 그렇게 하면 LLM은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물건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리잔은 없고 머그잔만 있네? 그럼 머그잔 써야지.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에서 머그잔으로 와인 따르기처럼요. 이게 타파의 기본 원리입니다. 로봇이 보는 걸 계획에 반영하는 것. 그럼 그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뭐 세이켄이라든지. 네, 있었습니다. 세이켄이나 LLM 플래너 같은 연구들이 있었죠. 근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어요. 세이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방이라는 특정 환경에 좀 국한됐었고요. 그리고 LLM 플래너가 사용한 데이터셋을 보면 작업들이 대부분 물건을 옮기거나 놓거나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좀 제한적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타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샌드위치 만들기나 식탁 차리기처럼 우리 집안에서 실제로 할 법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을 목표로 해요. 특정 작업이나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논문에 있는 그림 이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타파가 다루는 작업들이 기존 벤치마크 데이터셋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길고 복잡한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로봇이 진짜 집안일을 좀 제대로 도우려면 그런 복잡한 계획 능력이 필수적이겠네요.
근데 그런 복잡한 계획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엄청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물건들이 있을 때 이런 지시를 받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식의 데이터요. 그거 구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했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맞아요. 현실 기반의 복잡한 작업 계획 데이터는 정말 부족했거든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정말 창의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GPT 3.5,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언어 모델을 활용한 건데요. 이걸 일종의 데이터 생성 공장처럼 사용한 거죠. 데이터 생성 공장이요? GPT 3.5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요?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2 Thor라는 3D 가상집 환경 시뮬레이터를 써요. 여기서 예를 들어 주방 같은 특정 방을 설정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목록을 쫙 뽑아냅니다. 뭐 테이블, 의자, 칼, 접시 이런 것들이요. 네. 그 다음 이 물건 목록을 GPT 3.5한테 주면서 특별한 주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너는 지금부터 이 방에 있는 서비스 로봇이야. 내가 주는 지시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물건들만 사용해서 실행 가능한 단계별 계획에 만들어줘. 이렇게 역할을 딱 부여하고 아주 명확한 제약 조건을 주는 겁니다. 뭐랄까 연기지도 하듯이요. 보충자료표 5에 이 프롬프트 예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걸었군요. 있는 것만 써라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GPT 3.5가 주어진 물건 목록 안에서만 싱크대 청소하기, 라든지 샌드위치 만들기 같은 다양한 지시사항과 그에 딱 맞는 현실적인 행동 계획들을 대량으로 막 생성해냅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 만들기면 뭐 냉장고 문 연다, 토마토 꺼낸다, 칼 찾는다, 토마토 썬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토마토가 없으면 토마토를 쓰는 계획은 절대 안 만든다는 거죠. 없는 재료는 안 씁니다. 와, 똑똑하네요. 없는 건 안 쓰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을 더 늘리려고 데이터 증강이라는 기법도 썼어요. 기존에 80개의 가상방 환경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물건 목록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방에 없던 토스터기를 추가해 본다거나 있던 커피 메이커를 빼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원래 80개였던 장면을 무려 6,400개처럼 활용한 겁니다. 80개를 6,400개로요? 와. 네, 그렇게 해서 총 15,000쌍의 지시사항, 행동계획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걸로 타파 모델을 학습시킨 겁니다. 훈련용 데이터로요. 와, GPT 3.5로 활용해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직접,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니 이거 정말 영리한 접근인데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로 학습한 타파가 실제로 작업을 하려면 먼저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하잖아요. 이 시각 정보는 어떻게 얻고 처리하는 건가요? 로봇의 눈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획을 현실에 딱 맞추려면 현재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수죠. 타파는요, 로봇이 가상 환경 안에서 여러 지점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를 찍습니다. 마치 사람이 방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요. 아, 여러 곳에서 사진을 찍는군요. 네. 그런데 무작정 많이 찍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연구진들이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 전체를 격자로 나눠서 모든 점을 다 방문하는 아주 꼼꼼한 방식, 트래버서도 있었고요. 아니면 일부 지점만 무작위로 골라서 가는 방식, 랜덤.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방 한가운데서만 휙 둘러보는 방식, 오버롤 센터 같은 것도 시도해 봤죠. 어떤 방식이 제일 좋았나요? 실험 결과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구역별 중심점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K-민스 클러스터링이라는 기계학습 기법을 써서요. 방을 몇 개 의미 있는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엌이라면 뭐 조리대 구역, 싱크대 구역, 식탁 구역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 구역의 중심점에서만 이미지를 찍는 거죠. 아, 효율적으로 나눠서 찍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진을 찍어서 중복 정보를 얻거나 오히려 잘못된 물체를 탐지할 위험, 그러니까 오탐이라고 하죠. 이런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3장 정도의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해요. 23장이면 생각보다 적네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모으면 그 다음엔 개방형 어휘 객체 검출기, 오픈 보케블러리 오브젝트 디텍터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 연구에서는 DTIC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이 기술의 장점은 뭐냐면 미리 학습되지 않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종류의 물체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각 이미지에서 보이는 물체들의 이름을 예측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이미지에서 나온 물체 이름들을 전부 다 합친 다음에 중복된 걸 제거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현재 방안에 있는 물체 목록, 수식으로는 X자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타파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는 현실 정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효율적으로 주변을 스캔해서 물체 목록을 확보하고 이걸 이제 타파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군요. 그럼 이제 진짜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네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째, 사용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시사항, XQ, 예를 들면 샌드위치 만들어줘. 둘째, 방금 설명드린 대로 로봇이 스캔해서 얻은 예측된 물체 목록, XL, 예를 들어 뭐 빵, 칼, 접시, 토마토. 그리고 셋째, 추론을 위한 프롬프트, PN인데요. 이건 뭐 모델에게 자,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한번 짜봐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세 가지를 태파 모델에 입력으로 넣으면 최종 결과물, 즉 실행 가능한 단계별 행동 계획, XA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 태파 모델은요, 엘레마 7B라는 아주 강력한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자체 제작 데이터셋으로 한 번 더 미세 조정한 버전입니다. 아, 엘레마 7B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작업에 맞게 한 번 더 튜닝을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엘레마 7B 자체도 물론 똑똑하지만 이 특정 작업, 그러니까 현실 기반의 계획 수립이라는 작업에 더 특화되도록 추가 훈련을 시킨 거죠. 결국 로봇이 본 것, 물체 목록과 해야 할 것, 지시사항을 잘 조합해서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 순서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아까 그 와인 예시처럼 없는 유리잔 대신 있는 머그잔을 쓰는 식으로요. 아까 그 구역별 중심점 스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성능에 꽤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정말. 네, 정확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표 3 참조. 너무 적은 정보, 예를 들어 그냥 중심점 하나에서만 본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 막 모든 격자점을 다 순회하면서 이미지를 수백 장씩 찍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너무 적으면 당연히 필요한 물체를 놓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많으면 관련 없는 물체까지 목록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계획을 방해하거나 이걸 노이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물체를 봤다고 착각하는 경우 오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별 중심점 방식이 딱 그 중간에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효율적인 정보 수집의 최적점을 잘 찾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TPA 실제로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성능 검증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표 2. 연구진들이 여러 모델들, 그러니까 TPA, 그리고 기본 라마, 또 다른 멀티모달 모델인 라바, 그리고 미세 조정을 하지 않은 GPT 3.5까지 포함해서요. 이 모델들에게 60가지의 서로 다른 작업을 시키고 그 결과로 나온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이걸 사람이 직접 평가했습니다. 3명의 평가자가 보고 2명 이상이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으로 판정한 거죠. 사람이 직접 평가했군요.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TPI의 압승이었습니다. 평균 성공률이 61.11%로 가장 높았어요. GPT 3.5도 54.73%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였지만 TPA가 약 6.4%포인트 더 높았죠. 오,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건 단순히 모델 크기 차이가 아니라 역시 그 현실 기반 데이터로 미세 조정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바는 22.43%, 기본 라마는 5.96%로 성공률이 훨씬 낮았고요. 61% 성공률이면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모델들에 비하면 정말 훨씬 나아졌다는 거네요. 그럼 실패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실패 원인 분석, 그림사도 아주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사실적 오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뭐 물리법칙에 어긋내는 행동, 예를 들면 닫혀있는 문을 그냥 통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행동을 계획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환각 오류인데요. 이건 실제로는 그 환경에 없는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아까 그 와인 예시에서처럼 유리잔이 없는데 유리잔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죠.
아,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타파는 이 두 가지 오류 모두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환각 오류, 그러니까 없는 물체를 쓰려는 오류는요. GPT 3.5가 18.3%였는데 타파는 13.3%로 더 낮았어요. 엘라바는 이게 무려 40%나 됐고요. 와, 엘라바는 환각 오류가 꽤 높네요. 네, 이 결과는 타파가 입력으로 받은 그 실제 물체 목록을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미세 조정을 통해서 현실 감각이 확실히 좋아진 거죠. 확실히 그 없는 물건 쓰려는 환각 오류가 줄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게 줄어야 우리가 로봇을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작업 종류에 따라서도 성공률이 좀 달랐나요? 뭐 주방 일이 더 어렵다든지 그런 거요?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예를 들어 샌드위치 만들기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상호작용해야 하는 물건도 많은 그런 복잡한 주방 작업은요. 다른 방 작업들보다 성공률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고 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물체 목록에 잘못된 정보가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계획 전체가 틀어지기 쉬웠던 거죠. 아, 복잡할수록 실패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죠. 반면에 TV 켜기 같은 거실 작업은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논문에 있는 실제 예시, 표사를 보면 그 차이가 더 확 와닿는데요. TV 보고 싶어 라는 지시에 대해서요. 기본 LLM엔 그냥 뭐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LLM에는 있지도 않은 리모컨을 찾으려고 해요. 환각이죠. GPT 3.5는 좀 더 나은 계획을 내놓긴 하지만 타파가 내놓은 계획, TV 가까이 간다, 리모컨 잡는다, TV 켠다, 소리 조절한다, 채널 고른다, TV 본다.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정말 사람이 할 법한 그런 순서에 가깝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타파 계획이 훨씬 그럴듯하고 좀 더 완전해 보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명령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로봇이 진짜 우리 집 환경에 맞춰서 눈치껏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정말 중요한 발걸음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가정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요, LLM의 그 추상적인 지능을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오랜 숙제, 그러니까 접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과 또 평가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전에는 제대로 다루기 어려웠던 그런 복잡한 집안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그 생성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을 앞으로 이 분야 연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LLM이 실제 환경에서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이 타파 에이전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1. 실제 환경의 물건 목록을 기반으로 지시사항, 행동 계획, 이 쌍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해서 LLM을 현실 맞춤형으로 미세 조정했다는 것. 그리고 2. 로봇이 실제로 주변을 보고 얻은 물체 목록을 입력으로 활용해서 현실 제약에 맞는 계획을 생성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역별 중심점 같은 효율적인 시각정보 수집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타파는 보는 것, 즉 시각 정보를 통해서 LLM을 현실에 성공적으로 접지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와 더 잘 상호작용하려면 이 시각 정보 외에 또 어떤 종류의 접지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물건을 직접 만졌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촉각 정보라든지요. 아니면 물건을 밀거나 당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나 혹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정보는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타파는 분명 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로봇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들, 예를 들어 아주 미묘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작업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면 과연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적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